동안 이 영화 좀 꼭 좀 해달라라는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청탁 이런 걸 좀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요. 엠마누엘인가요? 그런 청탁은 좀 청탁을 가장 많이 받아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다크나잇입니다. 배트맨 다크나잇. 네. Kill the Batman. I've seen now what I have to become. And here we go. I'm gonna give it to him. No! You'll see. I'll show you. You either die a hero, or you live long enough to see yourself become the villain.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보는 장르 정도로 그러니까요. 폄하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21세기의 가장 큰 약지는 바로 슈퍼히어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들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락 영화로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대단한 볼거리를 일단 주고요.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이 장르 안에서 예를 들어서 9.11 이후에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의 처지에 대한 반성을 비롯한 시대의 근심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또 풍부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을 하나만 꼽아라? 당연히 이 영화죠. 다크나잇입니다. 와. 딱 하나만 빼고는 진짜 완벽한 영화입니다. 딱 하나는 뭘까요? 여주인공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What kind of details do you have about this communal fund?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배트맨 시리즈가 그동안에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온 것은 팀 버튼 시리즈가 있었는데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는 표현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I'm Batman. 그리고 조엘 슈마워가 만들었던 두 편의 배트맨 시리즈는 만화적이죠. So many people to kill, so little time.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다크나잇 시리즈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찍은 배경 자체가 실제로 시카고이기도 할 뿐더러 이 영화 속에서 몇 가지 어떤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아날로그적으로 그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볼거리는 고전 영화적인 품격도 갖고 있다. 일단 이 영화를 5년 전에 시사회 때 처음 봤을 때 처음 장면 한 5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Is it a problem? No, I'm done here. 그 은행 강도로 여러 명의 비슷한 가면을 쓴 조커와 조커 일당들이 돈을 훔치는 장면이죠. 근데 장면을 보는데 I'm betting the Joker told you to kill me as soon as we loaded the cash. No. I killed the bus driver. Bus driver. School's out. Time to go.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anger. 와 정말 그 편집의 리듬부터 시인의 구성이나 어떤 쇼트들의 연결 방식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정말 굉장한 오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You want order in Gotham. Batman must take off his mask and turn himself in. Oh, and every day he doesn't, people will die. Starting tonight. 걸작으로 칭하는 이 배트맨 다크나잇 시리즈. 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다크나잇. 네. 첫 번째 장면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첫 번째 장면은 조커가 일부러 체포됐죠. 149 criminals at once. Well, I don't know about Mr. Lau's travel arrangements, but I'm sure glad he's back. I am the Batman. What are you doing? They're transferring me to Central Holding. This is the Joker's chance, and when he attacks, the Batman will take him down. Listen to me. This is too dangerous. Okay, rack 'em up.
Could you please just give me a minute? 체포돼서 경찰의 취조실에 갇혀 있게 되는데 배트맨이 분노해서 그 직접 자기 자신이 조커를 취조하는 장면입니다. Then why do you want to kill me? I don't want to kill you. What would I do without you? Go back to ripping off mob dealers? No. No, you complete me. Who's in control? I have one rule. Oh, then that's the rule you'll have to break to know the truth. Which is? The only sensible way to live in this world is without rules. And tonight you're gonna break your one rule. 크리스천 베일은 정말 훌륭한 배우죠, 원래. 그리고 이제 하비 역으로 나온 아론 에크하트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합니다. 연기 굉장히 잘하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결국 히스레저 영화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장면인데 조커 역을 맡은 히스레저는 머리에 한 가지 상을 두고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뱀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악이라는 것이 뱀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 녹색 비늘 같은 그 이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네. 약간 그런 것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Well, hello, beautiful. 말하고 쉬고 쉴 때 중간중간에 계속 혀를 낼름거리죠. 날름거리죠. 낼름낼름. 혀를 핥거나 혀를 낼름거리나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커는 악을 상징한 인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뱀의 표상으로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조커밖에 안 보이죠. 사실 그 히스레저라는 젊은 배우가 이제 조커 역에 캐스팅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팀 버튼의 영화에서 조커를 연기했던 그 잭 니콜슨이 뭐 약간 비아냥거렸다고 그러죠. 조커라는 캐릭터는 아무나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했다는데 그 결국 다크나잇을 보고 나서는 네. 히스레저가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 영화가 히스레저의 유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크나이트를 생각하면 좀 쓸쓸해지기도 하죠. Rachel? Harvey! Oh, Harvey, thank God. Are you okay? I'm alright, I'm in a... Killing is making a choice. Where are they? Choose between one life or the other. Your friend, the district attorney, or his blushing bride to be. He's at 250 52nd Street, and she's on Avenue X. That's just it. Which one you going after? Rachel. What do you want? I just want my phone call.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또 경찰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 한 명은 하비, 한 명은 레이첼을 묶어놓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배트맨을 몰고 가게 되죠. Some. 배트맨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비 덴트는 여태까지 자기가 신봉해왔던 가치를 잃고 악마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No, you're not. 자, 그렇다면 다크나잇에서 그 인상적인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두 번째 장면은 영화 속에서 사실상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비. 나중에 투페이스가 되는 하비가 동전을 던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장면들을 모아서 두 번째 장면으로 고르겠습니다. 자꾸 그 앞선 배트맨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엘 슈마우의 그 배트맨에서도 이 터미리 존스가 이 투페이스로 나왔었죠. 네. 예. Let's start this party with a bang! The difference? Showmanship. 근데 이 하비 덴트의 투페이스는 사실 좀 더 현실적인 마치 그 조커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초반에 어둠에 물든 도시인 고담시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도 가장 용기 있는 검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비가 등장하게 되죠. No, I'm no hero. Gotham's finest, they're the heroes. Fair's fair. Heads, I'll take it. Tails, he's all yours. Oh, yeah? You want to flip a coin to see who leads? 이 사람이 자기의 애인인 레이첼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때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단 말이죠. I don't. I make my own luck. 사실은 그 동전은 무조건 던져도 항상 앞면만 나오거든요. You make your own luck.
어떻게 보면 동전을 던지지만 자기 의지대로만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중간에 동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면 연인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동전이 불에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동전은 둘 다 앞면인데 한쪽 면만 타버리기 때문에 뒷면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연인이 죽었으니까 이전의 인물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But you said it couldn't hurt your chances. You're a lucky man. 그래서 그 연인을 죽게 만들었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 것인가를 결정하죠. Your driver.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은 선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영화인데 선과 악에 대해서 이 영화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윤리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만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세 번째 장면은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바다에 지금 배 두 척이 떠 있죠. 네. 떠 있는데 조커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혼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게 다 쓸모없고 악한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배 모두에다 폭탄을 미리 장착해 놓습니다. 한쪽 배는 그냥 민간인이 타고 있는 일반 배고요. 나머지 한쪽은 죄수들을 이송하는 죄수들을 태우는 그런 호송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두 배에 똑같이 방송을 합니다. Each of you has a remote. Blow up the other boat. At midnight, I blow you all up. If, however, one of you presses the button, I'll let that boat live. So, who's it gonna be? Harvey Dent's most wanted scumbag collection or the sweet and innocent civilians? You choose. 그랬을 때 이제 양쪽 팀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눌렀을 때 상대방이 터지면 우리는 살지만 윤리적인 최소한의 양심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장면이 이 세 번째 장면이죠. 사실 그 장면에서는 관객 역시도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안한 그 게임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저 배에 어느 쪽에 타 있다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얼핏 생각하면 두 사람 이 두 배 사이에서는 사실은 뭐라 그러나 일종의 알리바이도 있어요. 심리적인. 저쪽은 죄수인데 어떻게 그렇죠. 나랑 목숨값이 같아. 또 죄수 입장에선 우린 원래 죄수니까 우리 선택은 어떤 도덕에 그렇죠. 별로 영향받지 않아도 돼.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연 그런가를 영화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은 네.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던 조커가 당황하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What were you trying to prove? That deep down, everyone's as ugly as you. You're alone. 바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영화 속에다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바로 이 두 배의 장면에다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절묘한 건 그 이전까지 영화 속에 있었던 모든 상황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겼던 비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한테 레이첼을 살릴래, 하비를 살릴래라고 해서 둘 중에 한 명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배트맨은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페이스가 동전을 던져서 한 면이 아니라 양쪽 면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투페이스는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결국은 둘 중에 한 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인류를 몰아넣었는데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게임의 룰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 둘 다 살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희망은 아직 남아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 이 영화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ou just couldn't let me go. And I won't kill you. Because you're just too much fun.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제 개인 공간에도 그런 글을 하나 써놨었어요. 왕가희 감독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1994년에 동사소독을 봤다. 20년 후에 왕가를 만났다.
자, 오늘 본 한 편의 영화가 여러분들의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게 될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영화,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